태친. 안녕하세요, 태친입니다. 하이센스 Q5는 컬러를 표현할 수 없는 흑백 제품입니다. 아쉽게도 마이크로 B 타입 케이블입니다. 유심 트레이 부분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USB 충전 포트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어폰 잭이 보이고 이거는 미디어 출력을 하는 HDMI 단자가 있습니다. 아래쪽은 포고핀이 보이는데 키보드는 판매하지 않아요. 4GB, 64GB 그리고 LTE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내수용 제품은 원스토어를 통해서 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원스토어에도 없는 앱이 있다면 오로라 스토어에서 받아줬습니다. 하이센스 Q5도 기본적으로 스토어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책 단말기에는 액정 위에 글씨를 인쇄할 수 있는 것 같이 또렷한 글씨를 보여주는데 하이센스 Q5는 글씨 위에 액정이 덮고 있는 느낌, 그런 흐릿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저해상도로 인한 차이도 있지만 반투과 LCD 방식을 사용한 흑백 태블릿이기 때문에 이잉크 전자책 단말기보다 더 각도에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수직으로 들지 않고 무릎 아래 둬서 빛을 비추는 방식으로 봐야 선명한 화면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백라이트가 없는 반사형 액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피커의 볼륨을 50% 맞춰놓고 와이파이 인터넷 환경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무한 반복으로 재생시켰습니다. 결과는 18시간 정도의 연속 재생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영상 시청이 아니라고 해도 일반적인 사용으로 이틀 정도는 배터리 충전 없이 무난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 펜슬 가격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스퀴드 앱에서는 필기를 하고 확대하면 지터링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앱의 문제라고만 볼 수는 없고 하이센스 Q5 제품 또는 MPP 펜과 호환이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원노트의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확대하면 지터링은 있습니다. 렉처노트 앱입니다. 역시 지터링은 있습니다. 노트쉘프 이 앱이 필기감이 가장 좋은 것 같네요. 확대해도 지터링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PDF 필기용 소도 앱을 사용해 봤습니다. 확대해도 지터링은 보이지 않습니다. 모니터 테스트를 진행해 볼게요. 이 마이크로 HDMI 단자는 지금 꽂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위쪽을 터치하면 잠깐 기다려주면 모니터가 이렇게 연결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속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을 이렇게 지금 듀얼 모드로 하지 말고 복제 모드로 바꿨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영상 하나 틀어볼게요. 어떤가요, 지금? 지금 페이지를 넘길 때도 전혀 지연되는 게 보이지 않아요. 터치는 안 돼요. 화면이 10인치이기 때문에 모니터로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와이파이 환경이나 USB 케이블로 연결해서 모니터를 구현하는 것보다 직접 HDMI 단자를 연결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성능이 그렇게 뛰어나지가 않아요. 물론 LTE가 된다고 하지만 40만원대의 가격으로 쓰기에는 그렇게 좋은 제품은 아니란 말이죠. 소장용으로 구입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사형 RLCD 컬러 태블릿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1월 생산이 된 제품으로 보입니다. 박스를 열어보면 하늘색 케이스는 거치대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펼쳐서 거치해서 영상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펜 수납 홀더도 보입니다. 충격에도 안전하게 태블릿을 보호해 줄 것 같네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태블릿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두툼한 케이스와 비슷합니다. 태블릿 화면 크기는 8.88인치라서 사용하기에 적당한 크기입니다. 전면 카메라는 5메가픽셀입니다. 후면 카메라는 8메가픽셀이고 화려한 블루 컬러의 알루미늄 바디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실측은 7.7mm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반대쪽은 유심 슬롯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4G LTE를 지원하는 제품입니다. KT 전화 유심을 넣어 봤는데요. 통화도 잘 되고 또 통화 녹음도 잘 됩니다. 제품 본체에는 시력 보호 제품답게 빛 반사를 줄여주는 지문 방지 필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보면 액정이 약간 초록빛을 띠고 있는데 이 필름은 공장에서 부착되어 출고되는 필름이라서 일반적인 보호 필름처럼 쉽게 제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OS는 안드로이드 11인데 한국어 선택이 가능합니다. 실내 조명으로 이 정도 화면 밝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상도는 FHD 제품입니다. 백라이트가 없는 반사형 액정이라서 외부 조명이 중요합니다. 외부 조명을 조정해 볼게요. 네, 이렇게 조명을 하나를 끄니까 지금 많이 어두워졌죠? 이번에는 조명을 완전히 꺼볼게요. 조명을 끄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제품에는 미세한 조명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명 관련해서는 플래시라이트 조명만 있습니다. 이건 카메라로 촬영할 때 사용하는 조명입니다. 어두운 실내보다 밝은 실외에서 태양광을 비춰서 사용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외부 광원만으로 가독성 확보에 충분한 밝기를 보여줬습니다.
외부에서 아이패드 미니와 비교해보면 차이점이 더 명확해 보이죠? 아이패드 미니는 지금 최대 밝기 상태인데요. 백라이트를 탑재한 태블릿은 야외에서 사용할 때 태양광의 밝기가 더 강하기 때문에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백라이트를 계속 올려서 최대 밝기로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최대 밝기로 계속 보게 되면 우리 눈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마치 시끄러운 외부 소음 때문에 이어폰 볼륨을 점점 크게 올리게 되면 귀에 부담을 주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밝기를 최대로 낮추면 화면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반사형 액정은 태양광 아래서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어서 반사형 액정을 찾는 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여러 앱들을 설치를 했는데 그 중에서 리디북스 앱을 하나 열어볼게요. 흑백 이잉크 태블릿이나 RLCD 제품의 경우 컬러 책을 볼 수 없어서 답답한데요. 이 제품의 강점은 컬러 책을 볼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최근에 출시한 컬러 이잉크 태블릿보다도 좋은 것 같아요. 컬러 표시도 괜찮고요. 이렇게 페이지를 넘길 때 화면 갱신 없이 빠르게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아무래도 이잉크 태블릿은 화면 갱신 속도를 올리면서 화면에 잔상이 생기는 문제도 있고 특유의 화면 세로 고침 때문에 빠릿한 느낌은 없잖아요. RLCD 제품은 일반 LCD 제품과 동일하면서 화면 갱신 속도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 전자책 앱들은 모두 설치해서 테스트해 봤는데 잘 실행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잉크 태블릿 영상들을 주로 올리다 보니까 자녀들 눈 건강을 위해서 이잉크 태블릿을 구입해서 영상 시청을 하면 어떨지 문의하셨던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이잉크 태블릿은 흑백 제품들이잖아요. 동일한 영상을 보더라도 흑백으로 보면 더 시인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잉크 태블릿 문제만이 아니라 일부에서 소개해드린 흑백 RLCD 제품도 시인성이 떨어져서 영상 시청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 이유가 단지 그 제품이 HD 해상도라서 그런 것보다는 흑백이라서 더 시인성이 떨어졌던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보여드리는 제품은 갤럭시 S22 울트라와 S23 울트라 제품입니다. 고해상도의 OLED 제품도 흑백으로 보게 되면 시인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컬러 잉크 태블릿은 괜찮지 않냐고 물어보신다면 플리커 현상과 잔상 때문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컬러 RLCD 제품은 일반 LCD 제품보다 물 빠진 색감을 보여주지만 시인성 면에서는 이잉크 태블릿이나 흑백 RLCD 제품보다도 더 좋습니다. 자녀들에게 영상 시청용 시력 보호 제품을 구입해서 권해주고 싶다면 이잉크 태블릿보다는 컬러 RLCD 제품을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품 자체가 어두운 환경에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명이 밝은 환경에서 태블릿을 사용하게 됩니다. 눈이 피로하지 않는 환경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더 색감이 떨어져 보이는데 단독으로 사용하면 볼만합니다. 화면 갱신 속도나 잔상에 대한 문제도 없고 플리커 현상도 없습니다. 배터리 테스트를 진행하려니까 벌써부터 긴장이 되네요. 이번에는 얼마나 오래 걸려서 저를 피로하게 할지 걱정이 됩니다. 배터리 테스트 조건은 스피커의 볼륨을 50% 맞춰놓고 와이파이 인터넷 환경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무한 반복으로 재생시켰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8인치 TCL 넥스트 페이퍼 S8 제품은 5500mAh 배터리로 22시간 연속 재생시간을 보여줬습니다. 일반 태블릿과 비교해서는 충전 스트레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필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펜은 TCL 넥스트 페이퍼 10S 구입할 때 함께 동봉된 기본 펜입니다. TCL 전용 펜슬이라서 다른 태블릿에 사용할 수는 없지만 필기하는 도중에 손바닥이나 손터치로 동작되는 것을 막아주는 팜 리젝션을 지원하는 펜슬은 아닙니다. 그냥 터치펜인데요. 디자인이 예쁘고 충전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이뮤즈 레볼루션 G11 태블릿 구입할 때 함께 구입한 MPP 펜입니다. 예전에는 엔트리그 펜이라고 불렸죠. 이 제품을 사용하려면 설정에 가서 고급 기능으로 가면 스타일러스 변경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활성 스타일러스로 변경하면 재부팅이 되면서 팜 리젝션이 정상적으로 동작이 됩니다. 이렇게 재부팅이 완료되면은 기본 터치펜은 동작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MPP 펜만 동작이 되는 거죠. 먼저 스퀴드 앱에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필기를 하고 확대하면 지터링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선과 사선 테스트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터링은 선을 일직선으로 쭉 그을 때 화면상에 출력되는 선이 마치 물결이 치는 것 같이 불안정하게 떨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선이 구불구불해지면 원하는 필기나 그림을 그릴 수 없겠죠? 다음에는 원노트 필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노트에서 필압이 지원 안 되는 태블릿도 있는데요. 이 제품은 원노트에서 필압이 잘 지원이 되네요. 다행입니다.
확대해도 지터링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선과 사선 테스트는 이렇게 확대해보면 지터링 현상이 보이긴 하지만 스퀴드 앱처럼 심하진 않습니다. 안드로이드 필기 앱 중에 가장 기능이 많은 렉처노트 앱입니다. 그냥 설치해서 바로 사용하면 필기감도 안 좋고 설정하는 것도 복잡해서 바로 지우는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조금만 설정해주면 이렇게 멋진 필압도 가능합니다. 지금 필압 설정까지 해주니까 쓸만해졌죠? 저는 보통 이렇게 필압을 많이 설정해주고 사용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직선과 사선 테스트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확대하면 지터링 현상은 없지만 다른 노트 앱은 벡터 방식을 사용해서 확대를 해도 글씨 깨짐이 없지만 렉처노트 앱은 출시된 지 오래된 제품이라서 비트맵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글씨를 확대하면 뭉개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앱의 가장 큰 단점이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노트쉘프 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확대해도 지터링이 보이지 않고 필기감도 가장 좋았습니다. 직선과 사선 테스트도 정상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플렉스랩도 테스트 해봤습니다. 아이패드에서 인기 있었던 앱인데 안드로이드용으로 출시되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 앱입니다. 역시 필기하는 데는 괜찮습니다. 이 제품도 직선 사선 테스트 모두 정상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또박또박 글씨 쓰는 분들한테 괜찮은 앱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PDF 필기용 소도 앱을 사용해 봤습니다. 전문적인 노트 앱만큼 필기감을 제공하지는 않지만 PDF에서 주석을 달고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는 앱입니다. 이제 성능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저장 공간은 128GB의 램 4GB입니다. AP는 미디어텍 헬리오 P2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검색해 보니까 퀄컴 스냅드래곤 625급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요즘 출시되는 이잉크 태블릿과 비슷한 성능인 것 같습니다. 긱벤치 6로 테스트한 결과 싱글 171점, 멀티 793점 나왔습니다. 그리고 3D 마크 테스트는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 모두 테스트가 불가능했습니다. 이잉크 태블릿의 단점을 보완한 빠른 화면 갱신 속도와 컬러 책을 보는데 적합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LTE를 활용해서 웹서핑과 동영상 시청까지 문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8인치 전화대는 태블릿으로 사용할 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전화는 야간에 어두운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야 되는데요. 이 제품은 불빛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하면 아쉬웠던 부분은 성능보다는 라이트가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요즘 출시되는 이잉크 태블릿은 모두 측면에서 불빛이 나오는 프론트 라이트를 탑재했는데 이 제품에도 프론트 라이트만 탑재했다면 지금보다 더 만족하며 사용했을 것 같네요. 조만간에 아이무 S1 제품이 클라우드 펀딩으로 출시한다고 합니다. 10인치 컬러 RLCD에 프론트 라이트를 탑재한 제품입니다. 해외 펀딩 제품을 드디어 받았습니다. RLCD 반사형 액정에 프론트 라이트를 탑재한 제품입니다. 박스를 개봉하면 4:3 비율의 태블릿이 보입니다. 제품은 노란빛의 액정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 필름이 부착되어 있어서 보호지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전면 카메라는 500만 화소입니다. 뒷면에는 1300만 화소 카메라와 플래시 LED가 있습니다. 사진 색감과 화질 차이를 비교해 드릴게요. 위쪽 측면에는 버튼이 없고요. 왼쪽에 볼륨 버튼, 전원 버튼,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스피커가 2개 있습니다. 그 외는 버튼이 없네요. 제품 두께는 카메라 포함해서 10mm, 카메라 제외하고 8.8mm입니다. 무게는 470g으로 휴대하고 다닐 때 괜찮습니다. 제품을 켜면 아이뮤 마크가 표기됩니다. 중국 내수용 제품이 아니라서 한국어가 있습니다. RLCD 태블릿 장점은 야외에서 가독성이 뛰어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e-리더를 대체할 제품으로 RLCD가 거론되는 거죠. 눈 보호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성능보다는 디스플레이에 특화된 제품을 찾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잉크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잉크 제품은 종이와 똑같은 느낌을 주는 장점이 있지만 특유의 느린 반응성 때문에 불편하거나 답답해서 적응을 못하는 분들도 많죠. 그러나 RLCD는 백라이트만 없는 LCD라서 일반 태블릿과 동일해서 이북 앱의 화면 갱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부, 2부에 소개드린 RLCD 태블릿은 조명이 없어서 어두운 환경에서는 화면을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뮤 S1 제품은 프론트 라이트를 탑재했습니다. 왼쪽의 아이뮤 S1 제품은 조명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른쪽 아이패드 라이트를 꺼볼게요. 이 상태에서 방해 형광등을 끄면 이렇게 아이패드 제품은 라이트를 완전히 끌 수 없습니다. 아이무 S1 제품은 라이트를 완전히 끄고 외부 광원만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둘 다 라이트를 최대로 올렸을 때입니다. 이 상태에서 라이트를 조금씩 줄여볼게요. 야간에는 어두운 환경에서 독서를 하는 것이 눈에 부담을 주지만 그래도 책을 봐야 된다면 백라이트보다는 프론트 라이트 제품이 눈에 덜 부담을 주게 됩니다.
RLCD 제품들도 단점이 있는데요. LCD 제품과 같은 색 영역을 표현해주지 못합니다. 실제로는 우측과 같은 색감도 RLCD에서 보면 물 빠진 색감으로 표현됩니다. 마치 컬러 이리더 제품을 사용하는 느낌이 들지만 RLCD 제품은 플리커가 없어서 체감 속도에서는 이리더 제품보다 좋습니다. DRM 인포에서 와이드바인 L3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 고화질 영상 시청은 안됩니다. 유튜브에서는 2160p 화질까지 재생이 됩니다. 빠른 영상을 볼 때 이리더 제품에서는 불가능한 화면 갱신 속도를 보여줍니다. 확실히 영상 감상은 이잉크 디스플레이보다는 RLCD 디스플레이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LCD 디스플레이와 차별화되는 기능으로 라이트를 모두 끄고 외부 광원만으로 영상 시청이 가능해서 눈부심이 심한 분들에게도 괜찮은 제품입니다. 디자인은 평범한 태블릿 느낌입니다. 보통 태블릿 제품들이 멀티미디어 활용 때문에 길쭉한 디자인을 선호하잖아요. 아이무 제품은 문서를 보는 목적으로 나와서 흔하지 않는 4:3 태블릿입니다. 크기를 비교하면 아이무 제품이 10인치고 그 외 제품은 11인치 제품이지만 화면 비율 때문에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필기 성능은 많이 아쉬운데요. 전용 펜이 없지만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MPP 펜이 인식됩니다. 가장 필기감이 좋은 노트 쉘프 앱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글씨를 쓰고 보면 주변에 지저분한 점이 생깁니다. 글자 획이 끊기면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레노버 USI 방식의 스타일러스 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펜은 더 심하게 글자 획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다른 회사의 USI 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필기감만 비교하면 USI 방식의 펜보다는 MPP 방식의 펜을 구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RLCD 제품이 눈 보호에 좋다면 모니터로 사용해보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반사형 RLCD 일부에서 소개한 하이센스 Q5 제품은 모니터 인 기능이 있어서 보조 모니터로 활용 가능했었습니다. 아이무 S1 제품은 일반 태블릿과 동일하게 모니터 아웃 기능만 있습니다. 대신에 스페이스데스크 앱으로 태블릿에 HDMI 기능이 없어도 보조 모니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환경보다는 유선 연결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인터넷을 연결해 동일 네트워크 환경을 구현할 필요 없이 모니터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 성능을 볼게요. 센서는 9개 있다고 나오네요. 미디어텍 MT6769 프로세서로 표기되어 있고 8코어 제품입니다. 안드로이드 시리에 램 6GB, 저장 공간 128GB입니다.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1600x1200입니다. PC마크 성능 측정 결과 7085점 나왔고 긱벤치 6 측정 결과 싱글 413점, 멀티 1216점 나왔습니다. GPU 오픈CL에서는 정상적으로 측정이 안되고 GPU 벌칸 스코어 1074점 나왔습니다. 이런 RLCD 태블릿은 책과 영상을 보는 용도로 출시해서 성능은 좋지는 못합니다. 성능을 우선시 보는 분들에게는 이 제품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배터리는 6000mAh 제품인데요. 스피커의 볼륨은 50% 맞춰놓고 와이파이 인터넷 환경에서 유튜브 동영상을 무한 반복으로 재생 테스트해서 흑백 10.5인치 RLCD 하이센스 Q5 제품이 5000mAh 배터리로 18시간 연속 재생 시간을 보여줬고 컬러 RLCD 8인치 TCL 넥스트 페이퍼 S8 제품은 5500mAh 배터리로 22시간 연속 재생 시간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무 S1 제품은 6000mAh 배터리로 12시간 연속 재생이 되다가 영상이 멈춰서 테스트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16시간 정도까지 배터리 대기 모드로 전환이 되었는데요. 대략 12시간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 정도로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테스트하기 쉽지 않아요. 스피커 볼륨을 50%로 맞춰서 테스트했을 때 다른 제품들은 소리가 너무 커서 문제가 된 적은 없었는데요. 이 제품은 기본 볼륨이 너무 크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최소 볼륨을 넣고 테스트해보면 아이무 S1 사운드가 너무 크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최소 볼륨으로 영상 시청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중간 볼륨에서도 높게 세팅되어 있어서 너무 크게 들립니다. 그렇다고 최대 볼륨에서 쿼드 스피커만큼의 사운드를 들려주는 건 아닙니다.
12시간 넘게 큰 사운드로 테스트를 진행할 수는 없어서 이번에는 배터리 측정 어플로 다시 테스트 진행했습니다. 측정 결과 12시간 30분 연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측정이 되었습니다. 단순 동영상 재생인 경우에는 이보다 더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전할 때는 12W 충전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이무 S1 제품은 10인치 RLCD의 장점을 활용해 반사된 조명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RLCD 제품은 이잉크 디스플레이보다 화면이 어두워서 주변 광량에 신경 써야 되는데요. 이 제품은 필요할 때는 프론트 라이트를 활용해 사용성도 개선한 제품입니다. 4:3 비율로 책을 볼 때 괜찮은 독서 환경을 제공해 줬지만 아쉬운 필기감과 사운드 볼륨이 높게 설정되어 있다는 단점도 있었고, 기존 소개된 제품들이 모두 LTE 통신을 지원했었는데 이 제품은 와이파이 전용으로만 출시했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기다려온 제품이라서 저는 만족하게 사용할 것 같습니다. 하얀스노트2는 세계에서 가장 얇고 가벼운 RLCD 기반의 e-리더입니다. 아이들 시력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박스가 귀염뽀짝하네요. 본체 뒷면은 한스프레이 회사 상호가 적혔습니다. 후면에 가죽을 덧대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후면 디자인은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네요. 전면은 요즘 e-리더 제품에서 유행하는 비대칭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잡이 공간을 만들어서 그립감을 살리면서 책을 잡고 있는 느낌을 형상화시켰습니다. 하단을 보면 놀랄 만큼 슬림하게 만들었습니다. 충전 포트 공간을 겨우 넣을 정도로 두께가 초슬림이네요. 우측에는 볼륨 버튼이 있습니다. 위쪽에는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가죽으로 덧대어 있고 스피커 홀이 보입니다. 디자인은 어디 하나 부족한 부분이 없이 완벽합니다. 두께는 4.8mm입니다. 실제 책과 비교해보면 하얀스노트2 제품은 휴대성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책을 무겁게 휴대하고 다니지 않아도 64GB 용량에 가득 넣어서 볼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9세대와 비교해보면 하얀스노트2 제품 두께는 진짜 정말 얇습니다. 그냥 바닥과 일체화되었다고 봐도 될 것 같네요. 얼마 전에 리뷰한 RLCD에 프론트 라이트를 탑재한 아이무 이페이퍼 S1 제품과 비교해보면 이페이퍼 S1 제품은 평범한 태블릿을 사용하는 느낌이었는데 하얀스노트2 제품은 e-리더를 사용하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e-리더 디자인으로 제작되기도 했고, 이렇게 오닉스 10인치 제품과 비교해보면 동일한 디자인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웬만한 e-리더보다도 얇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게는 332g입니다. 두께, 무게 모두 기존 RLCD 제품과 차별화되는 경량 제품입니다. 실내 환경이 어두워서 패널이 어둡게 보이는데 외부 광원을 조절하면서 리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디스플레이 상단을 스와이프하면 라이트 조절 메뉴가 보이지만 이 제품은 백라이트나 프론트 라이트 모듈이 없어서 밝기 조절은 안됩니다. 라이트 모듈을 제거하고 출시하는 게 2024년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닉스 북스고 10.3 제품도 프론트 라이트 모듈을 제거하고 출시했습니다. 라이트 모듈을 제거하면 그만큼 슬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이트에 의지하지 않고 오롯이 패널의 밝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 제품들보다 더 밝은 패널을 갖추게 됩니다. 언어는 한국어로 변경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로그인되고 앱도 잘 설치가 됩니다. 스펙을 보면 안드로이드 13의 e-리더 제품들보다 비교적 최신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락칩 RK3566 4코어 A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태블릿 스펙은 아니고 요즘 e-리더에서 흔하게 사용하는 AP입니다. 램 4GB, 스토리지 64GB입니다. 이 제품 타겟이 고성능 게이밍 유저가 아닌 영상과 책을 보는 라이트 유저들을 위한 제품입니다. 현존 e-리더 제품 중에 가장 성능이 좋은 오닉스 북스 탭 울트라 C 프로 제품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스냅드래곤 8호 AP가 탑재되었습니다. 전자책 리더에서는 상상도 못할 고성능의 제품입니다. 긱벤치 6 측정 결과를 보면 하얀스노트2 제품은 성능에서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보통은 태블릿이 더 성능이 좋고 e-리더 제품이 성능이 낮아야 정상인데 성능만 보면 두 제품이 바뀐 것 같네요. 부팅 속도만 비교해봐도 탭 울트라 C 프로 제품이 더 빠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능이 좋다고 해도 e-리더 제품은 이잉크 디스플레이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탭 울트라 C 프로 제품에서 세로 고침 속도를 최대로 빠르게로 변경했습니다. 탭 울트라 C 프로 제품은 최대 속도로 세팅한 상태입니다. 웹 브라우저를 열어서 스크롤 속도를 비교해 드릴게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컬러 이잉크 디스플레이는 12Hz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얀스노트2 제품은 태블릿이라서 60Hz 주사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웹서핑을 할 때 쾌적함은 하얀스노트2 제품이 더 좋습니다. 페이지를 동시에 열었을 때 AP 성능이 높은
탭 울트라 C 프로가 더 빠르게 열람이 되지만 실사용 만족감은 RLCD 제품이 더 좋다는 거죠. 웹서핑 외에도 영상을 감상할 때도 RLCD 제품의 장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탭 울트라 C 프로는 특유의 프리커 현상과 색상 픽셀도 많이 깨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잉크 디스플레이도 마이너한 시장인데 그것보다 더 마이너한 제품이라서 시장에서 RLCD 태블릿을 판매하는 업체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혹자는 그 돈이면 저렴한 태블릿 구입한다고 댓글 달릴 거 알면서도 리뷰하는 이유는 이런 거 태친 아니면 리뷰할 사람이 없잖아요. 사운드 형편없습니다. 음악을 감상하는 목적보다는 책을 낭독해주는 TTS 사용 용도로 보입니다. 사운드가 형편없다고 리뷰했던 PC 미니 듀얼 디스플레이 윈도우 태블릿 사운드가 더 좋게 들리니까 말 다 한 거죠. 디스플레이 해상도는 1600x 1200입니다. 아이무 이페이퍼 S1 제품과 비교해보면 빛 반사도 없습니다. S1 제품은 디스플레이 위에 터치 패널이 있어서 글자 위에 유리층이 있어서 공간이 있었는데요. 한스 노트 2는 온셀 방식으로 디스플레이와 터치 패널을 합쳐서 글자가 디스플레이 위에 있는 느낌이 듭니다. 디스플레이 자체는 훌륭합니다. 확대해서 보면 살짝 글씨가 뭉개지는 현상이 보입니다. 책장을 넘길 때 이잉크 지연 현상이나 리플래시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컬러 책을 봐도 색상 구분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너무 어두운 색상은 구분이 잘 안되네요. 가독성은 책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확대하면 200ppi 해상도에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만화책을 볼 때 속도 차이도 보여드릴게요. 울트라-C, 프로는 밸런스 모드로 뒀습니다. 속도를 비교해 볼게요. 아이폰으로 촬영하고 있는데 중간에 풍선이 올라가는 효과는 뭐 때문인가요? 페이지 넘김 속도가 한스노트2 태블릿이 더 빠릅니다. 만화책을 보는 건 이리더 제품보다는 RLCD 태블릿이 더 좋습니다. 이번에는 컬러 전자책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세 제품 모두 전원을 모두 끈 상태입니다. 패널 색상이 다르죠? 넥스트 페이퍼 SA를 보면 디스플레이가 그린색을 띠고 있고 한스노트2는 브라운 색상입니다. 탭 울트라 C 프로는 이잉크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전원이 종료되어도 그림이 표시됩니다. 색상을 보면 한스노트2 제품이 피부톤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조명을 켰을 때 빛반사 차단도 한스노트2 제품이 좋았습니다. 다른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역시 피부톤과 빛반사 차단에서 차이가 발생하고요. 대신에 조명을 끄면 한스노트2 제품 패널이 가장 어둡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시야각도 많이 어둡습니다. 이잉크 패널과 비교하면 패널 밝기가 더 어두운 게 보이시죠? 두 제품은 RLCD 태블릿이고 오른쪽만 이잉크 태블릿입니다. 그렇다고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판매 페이지의 설명을 보면 한스노트2를 사용하기 위한 권장 환경 밝기는 500럭스 이상이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집의 형광등이 500럭스를 넘어서 독서를 하는데 충분합니다. 한스노트2 펜은 USI 2.0 프로토콜 스타일러스 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4 건전지만 넣어주면 별도로 전원을 켤 필요 없이 태블릿에서 인식이 됩니다. 스퀴드 앱에서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리뷰한 아이무 이페이퍼 S1 제품은 펜 동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스노트2는 펜선이 끊기는 현상도 없고 잘 동작이 됩니다. 다른 펜도 구매했는데요. 레노버 USI 펜 2입니다. 이 제품도 A4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3개의 펜을 모두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펜은 페노발 USI 2.0 스타일러스 펜입니다. 두 번째 펜은 레노버 USI 2.0 스타일러스 펜입니다. 세 번째 펜은 아이뮤 USI 2.0 스타일러스 펜입니다. 세 펜 모두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고요. 세 필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펜은 페노발 USI 2.0 스타일러스 펜입니다. 두 번째 펜은 레노버 USI 2.0 스타일러스 펜입니다. 세 번째 펜은 아이뮤 USI 2.0 스타일러스 펜입니다. 세 필도 잘 동작이 됩니다. 플렉슬 앱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역시 깔끔하게 동작되네요. 펜 사용할 일이 많다면 이페이퍼 S1 제품보다는 한스노트2 제품이 더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단점을 말해보려고 하는데요. 구입을 추천드릴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단점입니다. 배터리 측정 앱에서는 정확히 표기가 안 되는데 2200mAh 배터리를 탑재했습니다. 아무리 백라이트 모듈이 없는 RLCD라고 해도 10인치 체급에 맞지 않는 저용량의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측정 결과 2시간 38분 측정이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배터리 타임이죠.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유튜브 연속 재생은 얼마나 갈까요? 똑같습니다. 2시간 37분 측정됩니다. 서두에서 이 제품 타겟이 자녀들의 눈 보호를 위해 제작된 제품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자녀들에게 태블릿을 주면서 뽀모도로 타이머 틀어놓고 너 몇 시간 동안만 태블릿 사용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몇 시간 사용 못하고 배터리가 순식간에 없어질 거니까요. 성인들이 사용하면 어떨까요? 긍정적으로 보면 전자제품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되겠죠. 배터리가 꺼질 때까지만 유튜브를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시간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외부에서 사용한다면 태블릿은 절전 모드로 두고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보조 배터리 하나 챙겨서 나가야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충전은 1시간이면 100% 충전됩니다. 이페이퍼 S1 태블릿처럼 프론트 라이트를 탑재하진 않았지만 수려한 디자인에 슬림한 두께가 매력적인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가 오래가지 않는 심각한 단점도 보여줬습니다. 저는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지만 추천은 못할 것 같네요.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봐요.